직전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북상한 태풍 흰남노가 충북에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최근 폭우 피해를 경험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농촌은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농민들의 간절한 대비가 피해를 줄였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찬반 논란이 의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민선 8기 첫 시정 질의부터 날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오메가3의 기본 성분인 지방산 함량을 조사했더니 제품별로 4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싸다고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역대급이라던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 충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8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넘어지던 나무가 전선을 덮쳐 주변 수십 가구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한 병원은 엘리베이터가 멈춰 계단으로 아침 식사를 나르는 소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나무가 그 퓨즈를 건드려서 퓨즈가 끊어졌다고 때마침 그 시간이 입원 환자들에게 일일이 배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식을 환자에게 급선으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일 비에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산사태나 집안 꺼짐이 나타났고 100mm 안팎의 비에 침수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 건물에선 유리문이 바람에 깨져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강하게 다치면서 유리가 깨졌거든요. 나머지 파편들도 떨어지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못 들어오고 있었죠. 태풍 흰남노가 충북에 남긴 피해는 모두 80여 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치명적이거나 장기 복구가 필요한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인 최고 초속 30m의 강풍이 예보됐지만 실제는 3분의 2 정도에 그쳤고 최대 300mm까지 예상됐던 비도 대부분 지역이 100mm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3차례나 침수 피해를 겪은 청주시 복대동 주민들은 쌓아둔 모래주머니를 거두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비만 오면 비 보면 이제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침수가 안 돼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아침에 나와서 이제 이런 거 모래주머니 이런 거 치우면서도 마음이 한푼 놓여갖고.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태풍을 계기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번 태풍의 노심초사, 뜬 눈으로 밤새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가을 거지를 앞둔 농민들이었는데요. 사과 하나, 쌀 한 톨이라도 더 건지려는 농민들의 간절한 대비가 나무를 쓰러뜨린 비바람도 이겨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아침 사과나무는 여전했습니다.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전날보다 한층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과일을 서둘러 따고 힘없는 가지는 끈으로 묶었기에 탐스러운 열매를 매달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은 남았습니다. 이렇게 산 아래 과수원의 물길은 커졌고 경사면의 흙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물길을 확보한 덕분에 물이 넘치거나 과수원을 덮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추석 대목용 사과 출하는 이미 마친 상태. 가뭄과 부사 등 중만생종이 익어갈 시기라 걱정했던 농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흰남노가 역대급 강풍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셔갖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새벽에도 밖에 나와보고 했는데 비도 이제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사과에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시설 하우스에서도 다시 상추를 땁니다. 채소값이 금값이라 조심스럽게 입을 따 상자에 담습니다. 강한 태풍에 행여 하우스가 피해를 볼까 밤새 내려놓았던 비닐을 걷어올리는 팔순 농부의 손길은 가볍습니다. 그래 우리는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진짜 마음 놓고 좀 못 자지. 저 태풍이 오늘 그리 쓰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세찬 바람에 흔들리던 들녘은 더 싱그러워졌습니다.
알곡이 익어가며 초록의 벼는 하나둘 황금색 옷으로 갈아입으며 수확철이 다가옴을 알립니다. 새벽같이 달려온 농부는 피해가 없음에 감사했습니다. 어째 나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또 비가 그쳐서 나와서 조금 싫어진데 손님하고 물고 좀 깨진 거 맞고 이게 머리 대풍이 잘 넘어간 거지 여기는 그래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도 하늘을 바라봐야 했던 농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수확의 기쁨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태풍으로 막혀있던 충북도 내 하늘길과 철길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청주에서 제주 간 항공기 58편이 결항한 청주공항에서는 태풍이 물러간 오늘 오전 11시부터 운항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한때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던 충북선 통근열차와 제천까지만 운행했던 KTX 중앙선, 태백선과 중앙선 일반 열차도 오후부터 예정됐던 일정을 대부분 소화했습니다. 다만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는 안전점검을 마칠 때까지 통제가 계속됩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청주시의 시청 본관 철거 방침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청주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를 향한 의회의 첫 시정 질문. 시청 본관 철거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김영근 의원은 청주시가 본관 건물이 후지산과 우길기 형상이라고 주장해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57년 동안 우리 청주 시민이 수백만 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청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답변에 나선 이범석 시장은 단순히 모양만 비교해도 일본 건축 양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도 도태를 부르겠습니까? 후지산 단순 형상한 기념품을 부르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구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본관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에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 지정을 하면은 부당한 지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도 않겠거니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소통 없이는 본관 건물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이라도 청주시 청사 문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기존에 진행된 모든 사안에 대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증축과 수차례 내부 공사로 가치도 없는 건물 때문에 새 청사 사업비만 늘어난다며 하루빨리 철거하라고 청주시를 거들었습니다. 무슨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가? 50여 년 동안 내부 수리를 수없이 해서 껍데기만 남은 시청 본관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밖에서는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들이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주시청사 본관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청 본관 철거냐 유지냐 논란 속에 청주시는 임시청사 비용으로 한 달에 2억 3천만 원씩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찾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대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하나인 오메가3 제품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메가3의 기본 지방산 성분이 제품별로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선이나 플랑크톤에서 나오는 지방질을 원료로 하는 오메가3. 혈액순환과 눈 건강, 기억력 개선 등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영향을 주는 지방산과 비타민 E 함량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구매도가 높은 20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지방산 함량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치인 하루 500mg을 모든 제품이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제품별로는 537mg에서 2000mg이 넘는 것까지 최대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따르면 500mg을 넘으면 혈액순환, 600mg은 눈 건강, 900mg 이상은 기억력 개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과 600과 900과 이런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쌀수록 지방산 함량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비쌌던 허벌라이프 라인 오메가3의 지방산이 제일 적었던 반면 두 번째로 저렴했던 애터미 알래스카이 오메가3의 함량은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비타민 E 기능성을 추가로 인증받지 않은 7개 제품 가운데서도 가장 저렴했던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가 가장 비쌌던 그린 바이탈 식물성 오메가보다 지방산 함유량이 많았습니다. 일일 섭취량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였는데 약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한 알의 크기는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가 가장 작았지만 하루에 4알을 섭취해야 하는 등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자주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 신설하는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6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5년까지 건설과 설비에 15조 원을 투자해 기존 M15 공장을 확장하는 개념의 M15X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건설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M11, M12 두 공장을 합한 규모의 M15X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기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 2023년 이후였던 증설 계획을 반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기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 M17 신규 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반도체 시황 등 경영 환경을 고려해 착공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조성에 도전합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업체가 밀집한 청주와 음성, 괴산을 비롯해 유치를 원하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적지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올해 안에 국가전략산업을 확정하고 내년 초까지 해당 산업과 관련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충북은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수와 생산액 전국 2위, 사업체 수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 비율이 높은 충북 북부권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천에서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공공병원이 생겨도 전국에서 최하위인 충북의 의대 정원으로는 의사 수급을 할 수 없다며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공공의사제 도입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종혁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도 보편적 공공의료 제공은 건강 안보 개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양군이 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에 나섭니다. 단양군은 2024년까지 군비 82억 원을 들여 군청사 부지 4,000제곱미터에 3층 4단 500대 수용 규모의 주차타워를 짓기로 하고 당장 이달 중 설계비 3억 6천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다음 달부터 설계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말 준공 예정인 단양읍 상진리의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타워 91개면도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개방할 방침입니다. 개관 35년 가까이 된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신축 이전이 설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설계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토문건축사 사무소를 설계 계약 체결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9월에 곧바로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